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쓸 수 있을지 오늘 아침 온 국민과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30분 뒤인 우리 시간 오전 9시부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기차역 유니언역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미나리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상을 받게 되면 오스카 연기상을 받는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됩니다. 네, 상을 받으면 윤여정 씨가 또 어떤 위트 있는 소감으로 화제가 될지에도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홍희정 특파원. 잠시 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유니언역은 수백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이용된 곳이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진행됐던 과거 시상식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유니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 팜트리들이 보이시죠? 그 뒤로 있는 건물이 바로 유니언역입니다. 어제 자정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안이 심하지 않았는데 시상식을 앞두고 더욱더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이 건물 사방으로 둘러있는 이 바리케이드 때문에 더 이상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건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백여 명의 보안 직원들도 곳곳에 배치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미나리는 올해 아카데미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각종 영화제에서 상도 아주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미나리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음악상, 그리고 윤여정 씨가 후보로 오른 여우조연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 공개 이후 크고 작은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받은 상만 무려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중 30여 개를 윤여정 씨가 받으면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네, 역시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이미 다른 영화제에서도 많은 상을 휩쓴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상 가능성,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카데미 측에서는 올해 시상식 홍보 영상에 윤여정 씨를 등장시켰고 오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해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린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To me, it's like a sports game. 누가 이기나 보려고 봐요, 저는. 내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생각하면 맞춰보려고요. 아카데미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윤여정 씨가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받기도 했죠. 지난 10년간 미국 배우 조합상 수상자 중에서 오스카 수상에 실패한 배우는 단 한 명뿐인 만큼 가장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는 우리 교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미나리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하루 앞두고 LA 한인타운을 찾아서 교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미나리에 대한 기대는 물론이고 이 윤여정 씨를 응원하는 마음도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오스카 후보로 오르니까 되게 영광이죠. 해외 이렇게 이민자 그 생활을 그린 거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이 동감하고 이제 감동받고 그랬죠. I feel so proud as a Korean that I think Yoon Yeojung will win, and I'm so excited to see her. I hope the best for her. 자, 그리고 오늘 시상식에 봉준호 감독도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으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이 올해 시상식에선 시상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도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이 스티븐 연이 나무주연상을 받는다면 오스카 무대 단상에 2번 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영화 미나리의 주요 배우들과 제작진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상태겠죠? 네, 윤여정 씨와 한예리 씨가 미리 LA에 와 있고 미국에 있는 한국계 3인방 정인석 감독과 스티븐 연, 제작자 크리스티나 오도 작품상 후보에 올라서 시상식 참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시상식이 끝나면 저희 취재진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지는데요. 그 소식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63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700명대 후반까지 급증했던 신규 감염자 수가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고 이번 주에 8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3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22명이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가 예상됩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나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고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로 볼 때 이번 주에는 800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불시 단속도 벌입니다. 백신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 조치, 둘째로 최고 속도의 백신 접종 두 가지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5가지 종류의 백신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같은 필수 인력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된 물량을 제때 들여올 수 있을지 그리고 백신 부작용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른바 방역 피로감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 등 야외로 나갔고 접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섭씨 20도를 넘는 따뜻한 봄 날씨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봄보다 방문객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사람이 올해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집에가 막혔다가 날이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작년에는 일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한 2나 나온다고 보면 되지요. 작년에 비하면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한 20% 정도. 시민들은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날씨도 좋고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왔어요. 5명 이상이 모인 경우는 찾기 어려웠지만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 먹기는 해야 되니까 치킨 같은 거 시키면 마스크를 벗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 거리가 가깝고. 맑은 날씨에 야외 활동에 나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낀 채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채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 날씨가 풀리자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의 공습으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루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시신을 대규모로 화장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기준 백신 접종이 이뤄진 국가는 207곳입니다. AFP는 위 국가들에서 최소 10억 293만여 회의 접종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 횟수가 중요한 건 그만큼 코로나 종식을 앞당겨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정반대되는 기록이 새로 나왔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기준 사상 최다치인 89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 1월 하루 84만여 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4월 한때 하루 4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브라질은 다시 7만 명대가 됐고 한 달 전 2만 6천 명 수준이던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도입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넘는 34만 9천여 명이 인도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2,700여 명으로 역시 최다치입니다. 인도는 백신 접종이 1억 회가 넘지만 문제는 전파력이 큰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병상과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연일 시신을 태우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인도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백신이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백신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백신을 일찌감치 접종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확산세가 빠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도 올 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도입 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두 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추이가 백신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꺾인 겁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 역시 접종이 본격화된 1월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방역 실패국이란 오명을 썼던 두 나라는 백신 확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1억 회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도 같은 시기에 화이자 백신 6억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방역에 실패하자 사실상 백신에 올인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인구의 30%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역시 지난 1월 중순 이후 확진자 증가세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윤입니다. 오는 7월에 개막되는 도쿄올림픽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 4개 지역에서는 2주 동안 주요 상업시설들이 모두 문을 닫는 긴급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5천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을 건너고 아찔한 다리를 지나 올림픽 성화가 다음 봉송주자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도쿄올림픽까지 이제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쿄 등 4곳에서 어제부터 긴급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백화점과 영화관 등 대형 상업시설과 술을 파는 음식점 등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의 영업도 저녁 8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원과 미술관 등도 문을 닫고 원칙적으로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건 확진자가 하루 5천 명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オリパラに向けては足元の感染拡大を縮めることにまずは全力で取り組みます。 방역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긴급 사태가 내려진 지역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데다 세 번째 긴급 사태에 일본 시민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도 긴급 사태 하루 전 사람들로 크게 붐빈 도쿄 상황 등을 전하며 코로나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이라크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불이 나서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대피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뗀 뒤 연기를 마시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난 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병원에서 폭발음이 울립니다. 불이 꺼진 병원 내부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구조대원들과 시민들이 다급하게 환자들을 옮깁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부 이븐 아라티브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으로 82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FP 통신은 산소 탱크 관리 부주의로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사망자 대다수가 대피 과정에서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채 연기를 마셔 질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الزعفرانية لقيتها بالثلاجة فتحت الثلاجة لقيت الجثة هذا رايح الدخان ماكل وجه يعني هو مختنق من وراء الدخان وزير الصحة تعبان
الكادر الصحي تعبان زين هذا بالآليات تعبان ماكو يعني بالصحة 알카드 히미 총리는 부주의 책임을 물어 보건부 장관을 정직시키는 한편 병원장 등 간부들을 해임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의료 체계는 수십 년간의 전쟁과 제재로 인해 상당히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다음 달 하원에서도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게 방지법이 상원을 통과한 다음 날 뉴욕에서 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누군가 길 위에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짓밟고 걷어찹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 뉴욕 맨해튼 북쪽 할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는 60대 아시아계 남성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Unconscious in an ICU bed Saturday, his family identifies him as 61-year-old Yao Pan Ma, a Chinese immigrant who was collecting cans Friday night in East Harlem. 경찰은 피해자가 등 뒤에서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며 20대 아시아계 여성의 뺨을 때린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올해만 60건 이상의 증오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15건꼴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혐오 사건은 최근 1년간 3,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진 민주당 내부에서 민심을 흔든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었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정책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면서 반발도 나온 상황인데요. 내일 출범하는 특위에서 이제 공식 논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완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억에서 12억으로. 이후 당내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당권 주자인 우원식 후보를 비롯해 당 민평연계 의원들은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 정책위가 나서 종부세 완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었던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재건축 추진 지역들에서 집값이 꿈틀대니까 지난주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규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를 앞두고 서둘러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규제 대상 주민들은 곧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성수동 주택가. 오는 27일부터 18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을 살 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집값은 더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으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구나라는 시그널로 본다는 거죠. 40평대 6천만 원에 내놨다가 평당 어제 계약하자고 하니까 7천만 원으로 불러서 거래가 안 된 경우에 개발하기 전에
투기를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막으려고 그 전 단계에 뭔가 이제 장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사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는 수요가 많아 실거주 의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에 좋은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발효되기 전 이른바 막바지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탈 사람들 막차 탄 사람들이지. 막차 수요라고 보신다? 그렇지, 그렇지. 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여의도와 목동의 아파트들도 규제 발표 이후 대부분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